Ladies and gentlemen, from Seoul, Korea, here is the challenger, the WBC #1 ranked featherweight in the world, Injin Shi. Fire action to end the fourth round. He was able to land some good shots. He went away hurting in his hand. She now muscles up in the center of the ring. Morales opens his hands as if to say, bring it on. Well, Morales is now covering up his left eye. Something like that. Injin Shi having a little fun. Catches blade, conserving some energy here in the eighth. Yeah, he hits him with a straight right hand. Two. Even though it's been a good scrap. And she is Pushover, 24-1, 14 knockouts as he sends Morales back into the ropes. She's trying to work the body, steps upstairs. He's got this fight if he just takes control. the fight isn't over. He's going to give you everything he's got. She is fighting to the end. She catches Morales. No matter how swollen you are, so long as you... Unanimous decision, and still the undefeated WBC featherweight. 예를 들어서 이제 챔피언 되기 전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 회사 뭐 사장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챔피언 되니까 연락도 많이 오고 좀 만나게 될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던 게 이분들이 저를 인정해 줄 때 그때 기분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은 각자 다 열심히 사시고 유명인이고 한 분야에서 자기가 뭐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를 만났을 때 오히려 당신은 세계팀했다고 이렇게 존중해 줄 때 뭐 노력도 인정해 주고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뭐 희생과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를 그냥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존감도 좀 생겼고 사람 관계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챔피언 되기 전이랑 챔피언 되고 나서랑 지금 10년 전이랑 또 지금이랑 계속 사람 관계랑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복싱을 시작할 때 이제 유명우 선배님, 장정호 선배님 막 선배님들이 있었잖아요. 80년대에 그 당시 워낙 유명하니까 복싱 인기도 좋았고 그래서 솔직히 어떤 걱정했냐면요 세계 챔피언 될 자신은 있는데 세계 챔피언 되면 길거리 못 다닐까 봐.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손흥민 같은 선수가 만약에 길거리 도저히 못 다닐 정도잖아요. 본인이 다 알잖아. 예전에 80년대는 복싱 인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참 웃긴 건방질 수도 있는데 챔피언 될 자신이 있는데 나 이거 챔피언 되면 길거리도 못 다니고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말년에 이제 복싱이 침체되면서 인기가 좀 없어지면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래도 매니아분들이 계시고 복싱은 또 워낙 오래된 스포츠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세계적인 스포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녀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또 하나 챔피언 되기 전에 괜한 걱정한 거죠. 근데 그래도 간혹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감사드리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일부러 닮았다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장난칠 때도 있고 외에도 택시 타거나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말로 뭐 본의 아니게 서비스도 받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순간 나이대마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았다면 뭐 세계 챔피언 되고 나서는 뭐 이 분야에서 뭐 1등한 사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가라도 노력이라는 건 기본인 거고 그중에도 재능도 있었을 거고 남들이 하지 않은 끈기와 뭐 목표를 가지고 했을 거라서 성공했던 사람 가치관도 좀 봤었고 또 지금 같아서는 솔직한 말로 그냥 이 사람 어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사람이 부러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현지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웃고라 뭐 그냥 좋은 사람이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착하면 좀 바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전 예.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도 좋거든요. 근데 그냥 봐서 기분 좋고 막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갑자기 또 얘기하다 생각이 든 건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챔피언 되고 나서 노숙생활 일부러 좀 했었거든요. 예, 봤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는 걸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진짜로. 나보다 더 행복하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그게 사람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 내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행복한 마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네.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같은 경우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좋고 걱정이 되고 그냥 둘이 만나서 할 게 없어도 그냥 바꿔도 그냥 기분 좋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후회를 안 했다면은 뭐 거짓말일 거고 솔직히 복싱을 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챔피언 되면 뭐 로또다 내 인생 끝난다 그때까지 참자 뭐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되고 나서 좀 힘든 게 있어서 후회는 뭐 솔직히 후회는 순간순간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 또 후회가 아니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거든요. 후회는 뭐 무조건 사람이면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고가 돼도 후회는 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도 그래도 중간에 참고 챔피언 안 되기 전에 그만뒀으면 만약에 후회해서 그만뒀으면 나중에 지금 더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복싱을 하면서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선수 생활할 때 프로모터, 매니저, 트레이너 다 있지만 그때는 선수가 주가 아닌 프로모터, 매니저, 트레이너의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인공이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제 선수 때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시합 문제도 그렇고 뭐 대전역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에 있어서 하기가 어려웠던. 지금 같으면은 조율도 하고 가능했을 텐데 네. 그리고 지금 내 마인드 내 생각이라면 그게 했을 텐데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몰랐고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이 남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방어를 오래 하고 싶은 것보다 또 체급이 워낙 또 좋은 체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인기 선수들도 많았고 그래서 빅매치 하고 싶은 게 어떤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프로모터들 간의 문제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시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외국에서 활동했었으면 뭐 그런 아쉬움 미련이 좀 있지만 빅매치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체급이 좋았는데 빅매치도 하고 싶고 막 더 세계 챔피언이 아니라 진짜 세계 챔피언에서도 탑 챔피언, 레전드 이런 쪽으로 매치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나중에 목표가 생긴 건데 그걸 이루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또 아쉬운 점 이유 중에 하나가 미련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시합을 하면서 제가 뭐 안 진 적이 있잖아요. 몰라이스 선수한테도 졌었고 뭐 데뷔전 때도 졌었고 방어전 하면서도 뺏겨보고 져봤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진짜로 저는 그 선수랑 다시 했다면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는 못 이길 거라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모랄레스, 파키아오, 바레라, 마르케즈 여러 가지 선수가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 하면은 뭐 질 거다, 이길 거다,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고 미련이 남는 거지. 뭐 제가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빅매치 하지 못한 게 아쉬움과 미련이 좀 남죠.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좀 이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빅매치도 좀 많이 성사가 되면 좋겠네요. 국내 프로복싱에서도.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일 기본적인 선수. 선수가 좋아야지
세계적인 선수가 나와야지 그 매치가 가능한 거니까 기본적인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에서 이슈를 끌 수 있는 선수 실력이 중요한 거고 지금 일본의 이노우에 선수처럼 네. 그런 선수가 일단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모터, 매니저 그런 분들이 세계 챔피언이 됐을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환경이라는 자체가. 근데 그 세계 챔피언을 더 가치 있게 더 빛날 수 있게 더 크게 될 수 있게 이런 환경이 되면은 좋겠죠. 나만의 노하우라기보다도 저는 외국에서 시합하는 게 개인적으로 훨씬 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 선배나 후배님을 보면은 선배님이나 후배님을 보면은 지금 원정 외국 시합을 원정 가면은 뭐 기가 죽는다든지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뭐 음식이 안 맞는다든지 뭐 거기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했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절대 불합리할 수는 뭐 당연히 불합리한 건 기본적인 원정이라기 때문에 뭐 시차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쪽 관중 응원이라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다 그런 루머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원정 경기가 왜 더 편했냐면은 어차피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하는 게 더 인정받는 가치도 알고 있고 또 반대로 거기 가서 외국에서 한다고 내가 이기려고 시합하는 거지 지러 간 게 아니라는 당연히 세계 챔피언이 꿈인데 목표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죽거나 그런 거는 멘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외국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국가를 평상시에 들으면은 그냥 감흥 없어. 근데 외국 가서 헤비 보고 링에서 애국가 부르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애국심 생기고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오히려 나는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엄청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때는 엄청 많겠지만 지금 생활체육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딱 느낀 게 생활체육 선수든 아마추어 선수든 프로 4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선수든 한국 챔피언이든 동양 챔피언이든 세계 챔피언이든 시합할 때는 긴장도나 마음가짐은요 똑같아. 생활체육에서 링에 올라가는 사람이랑 내가 세계 챔피언으로 링에 올라가는 거랑 규모만 다른 거지 실적인 감정이나 긴장도나 그런 거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자기가 목표를 이뤘을 때는 어떤 일을 하던 최선을 다했다면 다른 일을 해도 최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면은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 잘할 자신은 있어요. 뭘 해도. 네, 그게 제가 복싱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경험이죠. 저는 인생에 성공 실패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한다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예를 들어서 권투만 찍고 복싱의 예를 들면 세계 챔피언이랑 이 사람은 뭐 한국 챔피언밖에 못했어 만약에. 근데 세계 챔피언만 행복할까? 영원한 건 없듯이 복싱도 세계 챔피언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오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날 모르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고 실패를 딱 두 가지 놓고 봤을 때는 남한테 기준을 둘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남들한테 저 사람 잘 살았네, 열심히 살았네, 좋은 사람이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성공한 삶이 아닐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챔피언이 성공하고 세계 챔피언만 성공하고 한국 챔피언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운동이지 삶은 뭐 저는 복싱이기 때문에 복싱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의 삶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삶, 복싱보다 나 지금 현재 만약에 내 뭐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공 실패는 뭐 나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서 기준을 두자면은 개인적으로는 현재
자기가 주위에서라든지 남을 봤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게 보이는 거. 정말 저 사람 행복해 보이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나 행복해, 잘 살고 있네?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성공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젊은이든 뭐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타인한테 제가 뭐 어떻게 뭐 조언을 하거나 뭐 그런 얘기하고 것보다 제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 간단하게 그냥 그 복싱 선배 후배들 같은 경우는 세계 챔피언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고 그 이후에 더 대우받길 바라고 그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복싱 후배들한테 바람이고요. 그때 되면 이제 복싱 선배들이나 더 길을 많이 열어주고 그 노력했을 때 챔피언이 됐을 때 그만한 대우와 가치를 주위에서 환경에서 만들어줄 거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싱이 아닌 젊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 요즘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성인된 아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뭐 꿈이 없다거나 뭐 대충 살지.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예전에는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또 나이가 들면서 바뀐 게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데 학생이면은 뭘 나중에 뭐 네가 뭐 될 거야 꿈은 있어도 되지만 그냥 현재 생활 잘하고 지키면 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할 일이야.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 생길 텐데 그때 열심히 해도 되지.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복싱을 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느낀 거는 현재 입장에서 열심히 하자. 삶의 가치는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지. 왜 남한테 평가받으려고 그래? 그죠? 가만히 있어도 돼, 사람은. 맞습니다. 네, 자기 가치관을 자기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은 청년들도 때가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명예 얻어야죠.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냥 능력이 없고 노력 안 하면서 잘 살기 바라는 건 잘못된 거고, 자기는 뭐 먹는 게 좋아. 아니면은 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힘들어, 싫어. 그러면은 그 삶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복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일반 청년들이든 현재 입장에서 행복한 삶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지루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게 제가 최고 하고 싶은 말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